예, 지금부터 제18차 한국 리빙랩 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오프라인에서 하지 못하고 소수 정예분자를 모시고 지금 온라인으로 포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기업과 리빙랩에 대한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들, 사회적 기업이나 소셜 벤처나 또 그 대기업들의 경우에도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사회적 가치 추구와 또 경제적 가치 추구가 일견 이제 모순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발표를 하실 기업들은 이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작업들을 하고 계시고, 그 과정에서 이제 리빙랩을 잘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들에 있어서 리빙랩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떻게 작동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입니다. 오늘은 세 분이 발표를 하십니다. 다 이제 그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과 사회적 가치, 리빙랩에 대한 주제인데요. 첫 번째는 현재 한국 리빙랩 네트워크 포럼의 프로그램 디렉터를 하고 있는 성지은 박사께서 발표를 하십니다. 다음으로는 그 기업의 지역사회 혁신 전략과 리빙랩과 관련돼서 NUBG의 이보현 대표님께서 발표를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소셜 벤처의 성장 전략으로 리빙랩을 활용해 오셨던 그 인라이튼의 신기용 대표께서 마지막으로 발표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발표 후에 세 분의 발표자를 모시고 토론자를 모시고 토론을 하도록 할 텐데요. 토론자는 현재 크레비스 대표를 맡고 계시는 김재현 대표, 그리고 한국 에자이에서 인사부장을 하고 계시는 서정두 부장님, 그리고 이노소셜랩의 유승권 이사님이 토론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토론은 이제 자유스러운 분위기에 하게 될 것 같고요. 이 발표와 토론은 되도록이면 이제 시간에 맞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발표는 그 과학기술 정책연구원의 성지은 프로그램 디렉터께서 발표를 해주시는데 재밌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는 먼저 해주시고 하십시오. 예, 저는 한국 리빙랩 네트워크를 맡고 있는 성지연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방송도 타게 되었습니다. 이걸 보고 있으면 세상사 다 새옹지마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기업의 비즈니스와 사회적 가치 창출 전략으로서 리빙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거는 왜 지금 리빙랩이냐 이거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혁신 전략으로서, 그리고 비즈니스 전략으로서 하고 있는 리빙랩 사례를 말씀드리고 정책 과제를 말씀드리는 게 오늘 내용입니다. 자, 왜 리빙랩이냐 하는 건데요. 지금 사회 전반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저출산 문제, 고령화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이 문제를 갖다가 또 다른 위기이자 기회로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사회적 양극화라든지 온난화 문제라든지 뭐 세계적인 어떤 환경 문제가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코로나에서 봤다시피 많은 부분은 위기이자 기회를 작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인 부분이 사회가 크게 바뀌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혁신 자체가 성당형이라는 부분에서 바자형으로 바뀝니다. 성당형이란 뭐냐? 내가 어떤 제품을 만들든 내가 어떤 R&D를 하든 누구도 참여를 안 하고 내 혼자 만들어서 신을 향해 바치는 거, 아니면 내가 만든 거를 소비자한테 당연히 넘어가는 거, 이런 부분이었던 거죠. 굉장히 수직적인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키를 잡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또 하나가 사회 생태계 전반이 함께 만들어가는 혁신으로 넘어서고 있는 겁니다. 지금 크게 바뀌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왜 시장형이라고 표현 안 하고 바자형이냐? 바자형이라는 건, 시장형은 돈 주고 돈만큼 사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바자라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을 서로 나눠 가지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 수평적입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어찌 보면 시장터, 어찌 보면은 여러 가지 거래터, 즉 뭐라 그럽니까? 우리 동네 마을 어떤 뭐라 그럽니까? 시장이라 그러나요? 이런 부분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시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로 바뀌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기업의 사회적 가치, 기업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강조 부분이 굉장히 크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CSR, CSV가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당연히 CSR이 CSV로 가는 건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은 기업의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에도 같이 해야 된다는 부분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코로나 사태에도 보다시피 사회 문제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 부분이 결국은 경제적 가치로 만들어 나가는, 그리고 이게 하나의 순환으로 만들어가는 부분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회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일상의 어떤 사회 문제들, 물 부족이라든지 고령화 문제라든지 플라스틱 문제라든지 이런 일상의 문제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가 한 축으로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얘기되는 새로운 어떤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부분이 새로운 산업,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최종 사용자, 최종 소비자의 어떤 참여나 개방적 혁신이 필수적인 요소로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 시민사회의 능력이 굉장히 크게 커졌다는 겁니다. 한마디 말하면 디지털 기술을 인해 가지고 이제 일반 시민들이 모른다고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치매 환자를 돌본 지 만일에 10년이라 그러면 지금 그 국가 치매 책임제로 인해 가지고 하고 있는 R&D 연구하시는 분보다 더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는 모두가 혁신을 하는, 다 함께 하는 혁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혁신의 민주화가 큰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최근에 나오다시피 소비자의 의식, 소비자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공공적 가치, 사회적 가치, 그리고 환경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런 과정에서 하나의 소셜 무브먼트로 리빙랩이 얘기가 되고 있고, 하나의 소셜 무브먼트로 소비 활동이 논의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리빙랩이 뭐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리빙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사용자 참여가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얼리 어댑터부터 일반 대중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면서, 또 하나가 정부와 시민, 그리고 정부와 민간 기업 간의 파트너십을 얘기합니다. 이걸 4P라고 표현하는데요. 퍼블릭, 프라이빗, 피플의 파트너십이면서 우리가 말했던 많은 정책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 그리고 R&D로 시작했던 부분이 새로운 시장까지 가게 되는 이 부분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동안 했던 많은 정책이 위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탑다운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현장으로 이어지지를 못하죠. 근데 밑에 있는 다양한 움직임들하고 같이 묶어내는 부분이 리빙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리빙랩은 전문성과 시민성의 결합입니다. 그동안 해왔던 혁신의 주체는 산학연 전문가였죠. 전문가들이 당연히 혁신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뭔가 천재적인 사람이 제품을 만들어 나가고 R&D를 하는 부분이 한 축이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외에 시민과 풀뿌리 중심으로 해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스케일해 나갈 것인지, 어떻게 하면 전문성하고 결합될 것인지가 서로 결합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근데 리빙랩은 이런 전문성과 시민성을 어떻게 결합시켜 나갈 것인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협력의 만남으로 가져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리빙랩은 그동안 해왔던 우리가 많은 부분이, 제가 기업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기업들은 사용자와 소비자의 수요를 당연히 아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몰라요. 그리고 그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 정말 핵심적인 부분을 모르고 있고요. 자, 핵심적인 부분은 그당 안에 관찰되는 부분, 바깥에 드러난 수요는 그동안 했던 부분으로 알 수 있지만 드러내지 않았던 부분, 잠재적인 수요라든지 정말 내면적으로 원하는 부분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리빙랩을 통해 가지고 함께 만들어가면서,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함께 만들어가는 제품, 사회, 이런 전반적으로 패러다임 전반이 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리빙랩은 정말 수요를 탐색해 나가고 수요를 구체해 나가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제품도 저 사람들의 제품이 아니라 함께 만드는 우리의 제품이고, 그리고 저 사람들의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기술로 만들어 나가는 이런 방법으로 리빙랩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요, 지금 리빙랩 자체가 문제 해결을 위한 실험의 장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요, 먼데 볼 거 없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서 쓰레기 문제라든지 소음 문제라든지 이런 전반적 부분이 응축되어 있는 곳이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했던 많은 R&D는 일반인들이 감히 문을 열 수 없는 거였죠. 소위 말해서 천재적인 사람이 만들어내는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우리 살고 있는 이 삶, 우리 살고 있는 이 도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로에서 뭔가 함께 만들어가는 부분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리빙랩은 이런 문제 해결을 만들어내는 실험의 공간이자
혁신이 이끌어질 수 있는 정말 사용자들이 기반을 만들어낼 수 있는 혁신 공간으로서 리빙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핵심 사용자가 누구냐?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일반 시민들, 일반 대중들까지도 이 부분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게 한 축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리빙랩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리빙랩 사례는 기업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으로의 사례는 NU비즈가 하고 있는 사례와 함께 그리고 인라이튼이 하고 있는 사례도 하나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사례는 조금 이따 발표를 할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가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으로서 리빙랩입니다. 한국 에자이입니다. 지금 에자이는 일본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에자이는 그 일본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한국 에자이는 자회사입니다. 근데 한국 에자이가 이렇게 의미가 있는 건 우리 저 플로에 있는 제시가 있기 때문이죠. 한국 에자이의 리빙랩을 이끌어가고 있는 소위 말해서 피가 뜨거운 언니입니다. 이분이 이제 지금 이걸 이끌고 있는데요. 에자이는 41년도에 설립됐습니다. 치매나 뇌전증, 암 이런 것을 만들어가는 어찌 보면 전문 의약품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 돈 벌어요. 치매에 한번 약을 꽂으면요. 그 다음부터 죽을 때까지 약이거든요. 암 하면은 끝끝 돈 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하면은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나가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저 우리 제시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피가 뜨겁습니다. 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논학과 입구지라고 하는 지식창조 이론, 새끼 이론을 갖다 기반으로 환자 기반에 그리고 이해관계자 기반으로 어떻게 하면 환자 중심에 그리고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만들어낼 것인가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핵심적인 부분은 여기서 조금 이따 얘기하는 휴먼 헬스 케어라고 표현하는 HHC를 갖다가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찌 보면 이것이 하나의 가치로 기업의 가치로 들어오게 됩니다. 핵심적인 부분은 모든 직원이 각자의 주제를 가지고 그리고 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환자와 공감하면서 그리고 사회적 환자의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를 갖다가 고민하고 있고요. 우리 제시님은 저기 인사과죠. 인사과에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그 결국은 그것이 성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하고 계십니다. 자, HHC 드리븐 이노베이션인데요.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차피 핵심은 이겁니다.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암묵지,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수요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결국 이것을 다양하게 그 프로토타이핑을 하든 아니면 공감을 하든 그걸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의 기업으로 그리고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이겁니다. 환자 가치 솔루션인데 다양한 루트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은 아까 말했던 HCG 활동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비즈니스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내혁신 아카데미를 운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하기도 하고 결국 이 부분을 갖다가 성공할 경우에는 결국 이것을 사업화를 지원하는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한국 에자이가 의미가 있는 건요. 지금 여기 나우 프로젝트에도 와 있다시피 그 나를 있게 하는 우리 그리고 나우 사회 혁신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우리 여기 감독님이 와 계시죠? 이한철 감독님 와 계시는데요. 여기서 암 환자들하고 함께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어르신들하고 함께 만들어 나가고 그러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암 생존자 리빙랩이에요. 저는 그 몇 년 전에 2년 전인가요? 암 환자들이 리빙랩을 하겠다고 저를 불렀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암 환자이시고 해가지고 저는 한번 리빙랩을 통해 가지고 착한 일을 한번 해보겠다고 모였는데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3명이 모이면 누구든 다 암 환자하고 관련이 있더라고요. 내가 암 환자이거나 아니면은 우리 가족이 암 환자거나 그리고 지금은 70% 정도가 암 생존으로 해가지고 살아있는데 중요한 건 암에 걸릴 때 하고 그리고 그 이후가 내 삶이 너무나도 바뀌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관심이 없더라. 내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은 암 크기밖에 보질 않더라. 라고 하면서 지금 이런 암 환자뿐만 아니라 그거 관련된 의료진하고 그리고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함께 만들어가면서 암에 걸려도 보다 더 살기 좋은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우리 이한철 감독님하고 제시님이 뜨겁게 지금 이 부분을 활동하고 계십니다. 어떻든 간에요. 지금 한국 에자이 같은 경우는 리빙랩을 통해 가지고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전국에는 비즈니스 전략까지도 이끌어 가겠다는 게 한 축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루다입니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 리빙랩이 지금 한 축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이루다는 의료기기 제조 전문 회사입니다. 보시면 알다시피 지금 굉장히 급격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 R&D 비중 관련돼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보시면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볼 부분은 안 질환입니다. 조기 진단이 굉장히 이 암 같은 경우는 눈 같은 경우는 중요한데요. 좀 부자 동네에서는 이 눈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못 사는 동네에서는 눈에 문제가 있었을 때 뭔가 돈이 없어가지고 정말 실명까지 갔을 때야 병원을 안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오게 되는 거예요. 이 문제 돼가지고 정말 심각한 문제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루다가 진행이 됐고요. 자, 그러면서 안과 방문의 한계. 결국은 이 눈 문제는 어찌 보면은 이 사회적 격차가 굉장히 큰 문제더라.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의료 서비스의 취약계층에 이 문제가 너무나 직결되어 있더라. 그리고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공공 의료 서비스 확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하는 부분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으로 리빙랩을 시도를 했습니다. 자, 이 사업은 과기부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연구 사업에 이루다가 연구 책임자로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관 기관은 이루다가 했지만 참여 기관으로 이화여대와 동국대가 들어갔는데요. 이화여대의 김윤택 교수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리빙랩 활동을 해왔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은 더 이상 이런 눈 문제는 사회적 격차에 어떤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하게 되면 한 발짝 더 나가게 되면 이것은 조금 더 못 사는 국가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여지가 있다라고 하게 됐고요. 자, 이걸 통해 가지고 국내 최초로 무산동 방식의 휴대용 안전 카메라를 개발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양한 모델을 했고요. 자, 결국은 이것이 의료보험 관련돼서 청구를 가능할 수 있는 거로 만들었고 의료기기 관련된 인허가 사항을 갖다가 쭉 만들어간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리빙랩을 했는데요. 아까 말했다시피 김윤택 교수님 같은 경우가 이화여대가 중심이 돼가지고 리빙랩을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안과 선생님입니다. 내가 눈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리고 의료기기와 관련돼서는 나는 전문가다. 당연히 리빙랩을 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 리빙랩을 통해 가지고 정말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 이걸 하기 위해서 다양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됐고 병원 의사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 조직하고 함께 만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비전문가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하고 함께 만들어갈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이분이 크게 깨닫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전문가 중심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리빙랩 과제를 끝났는데 지금까지 나하고 교류해 나가면서 당신들이 했던 문제점을 얘기하고 하는 부분이 원주 의료 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분들을 만나라고 했을 때는 내가 왜 저분을 만나야 되지? 내가 전문가인데 그리고 내가 병원 의사인데 라고 했는데 이분들을 통해 가지고 정말 기술을 쓰는 것은 저분들이 중심이 되겠다는 것을 인지를 하게 된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서 다양한 변화를 통해 가지고 지금의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때 이제 리빙랩 한계를 경험한 거예요. 자, 공공의료기관에서의 안과 전문의가 없다 보니까 안저 관련해서 눈과 관련된 조기 검진이 어렵더라.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게 한 번 촬영된 게 있는데 이 촬영 관련돼서 판독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임상 현장에서는 이게 먹히지를 않더라 하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촬영된 영상을 어떻게 하면 성공을 높여 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하드구나.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제 이 부분 관련돼서는 이 비전문가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부분이 이제 그 1차, 2차의 리빙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크게 조금 더 한 판 더 일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AI를 통해 가지고 이제는 진단을 해보고 그것이 공공의료 서비스까지도 확대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정말 조기 진단을 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들어내야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다양한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3차 리빙랩 같은 경우는 실제 그동안 했던 제품들이 뭐가 문제인지 이걸 통해 가지고 진단 및 판독을 갖다가 높여나가는 쪽으로 한 축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한 축으로는 제도 변화를 끌고 가는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눈 검사, 그다음에 이런 부분 관련돼서 이것이 국가 검진의 항목으로 들어올 수 있는 제도 개선을 한 축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 제품을 통해 가지고 사용자들이 쓰기 쉽고 그리고 편리할 수 있도록 최적화하는 쪽으로 한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조달 청구를 해가지고 이것이 공공 구매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나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거죠. 예,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경북대학교 병원하고 함께 만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7국 경북대학교 병원하고 전문가 및
평가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한 축으로 가져가고 있고, 또 하나는 경대 그 안과병원 이런 쪽하고 같이 가면서 또 한쪽으로는 수요기관의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만들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 이걸 통해 가지고 지금 성과가 많이 나왔습니다. 국내에 인정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의료기기 관련돼서 공인안정 시험을 통과를 했고, 그리고 식약처 품목 허가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FDA 승인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다양하게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이 우수 제품 디자인으로 선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지식재산권, 뭐 특허라든지 상표 등록까지 이루어졌고요. 조금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군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국산 의료기기가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만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했던 한국의료기기 협동조합이랑 같이 뭘 만들어 나가면서 새로운 뭔가 시장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국내에서도 진료 관련돼서 취약 지역을 갖다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안전검진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그 여지를 만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달청과 관련돼서 혁신시 제품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그 초기에 판로를 선정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새롭게 뭔가 그 시장을 열어 나가는 하나의 기반을 만들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 그 다음 단계로 갈까요? 예, 그리고 이제는 성남 고령 친화 종합체험관입니다. 제가 성남 고령 친화 종합체험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애정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제가 한 4년 정도, 5년 정도 됐는데요. 함께 만들어 갔는데, 우리 한국에서의 대표적인 리빙랩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체험관, 한국 시니어 리빙랩을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시니어 랩은 처음 만드는 순간부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민산학영관의 협력 모델로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그 성남 고령 체험관 같은 경우는 원래 했던 부분이 뭐냐면 고령 친화 제품을 갖다가 고도화하는 거, 그리고 이 산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한 축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고령자가 같이 붙어서 함께 만들어 가는 건데요. 고령 친화 종합체험관에 가시면 거기에서 어르신들이 취미 활동도 하고 함께 모여가지고 뭘 하는, 이게 한 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축으로는 연구자들이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또 한쪽으로는 기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묶어가지고 한국 시니어 리빙랩을 개소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 알다시피 연구자가 중심이 있고요. 생산자가 중심이 되어 있고, 그리고 사용자 평가단이 252명이 있는데 지금은 300명이 넘습니다. 어르신들이 다 조직화되어 있는 것이죠. 리빙랩이 뭔가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어떤 분들은 조금 고지혈증이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관절이 안 좋은 분이 있고, 이런 분들이 조직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플랫폼이 돼가지고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 어르신들의 제품이 이 소비자, 어르신들을 위한 부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르신들의 니즈에서 시작해가지고 어르신들의 평가로 끝나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 크게 세 가지 저건데요. 아까 말했다시피 성남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고령 친화 산업이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입주 기업들도 와 있고요. 이런 부분이 되어 있다 보니까 혼자 기업이 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갖다가 함께 하는, 그리고 시장을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열어가는 거죠. 지금은 180 몇 개의 그 동반 협력 기업이 함께 만들어가면서 서로 협력할 부분은 협력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액티브 시니어입니다. 지금 300명 이상인데요. 이것이 그 성남 체험관의 하나의 자산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게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소화가 안 되는 분이 있다면 여기는 도시락이 소화가 잘 되는지 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관절이 안 좋은 분들은 또 관절에 관련된 제품들을 쓸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의 플랫폼이 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연구자입니다. 자, 이쪽이 돼 있다 보니까 내가 어르신들을 위한 제품을 개발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인정을 받고 싶어요. 지금 이거 인정을 받을 데가 없어요. 근데 연구자들이 이렇게 시험 인정을 하는 곳으로 되다 보니까 하나의 비즈니스, 이 연구자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새롭게 하나 만든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그것이 플랫폼이 되는 것으로 여지를 만들어 나갔고요. 보시면 알다시피 크게 체험관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처음에는 체험관 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까 말했던 소비자하고 연구자하고 생산자가 서로 삼각의 그 협력 모델을 가져가면서 그 제품을 어떻게 하면 고도화시킬 것인지, 어떻게 하면 시장으로 연결될 것인가를 고민했다면, 지금은 치매 안심마을이라 해가지고 아예 마을,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 전체로 해가지고 새롭게 뭔가 리빙랩을 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어떻든 간에 지금 리빙랩이 계속 고도화되는 부분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실생활 기반으로 어떻게 확대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남시의 어르신들의 건강 문제, 안전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제품화할 것인가를 갖다 고민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내외 고령 친화 기업이 다 들어갔습니다.
대표적인 게 4개가 들어가는데 영양 부분, 먹는 부분이죠. 도시락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갔고 또 하나는 안전 부분, 여가 부분, 정보 부분 이 기업이 들어갔고 그리고 또 그것을 가교 역할을 하는 고령 친화 체험관이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치매 안심센터라 해가지고 성남시에 그 보건소가 들어가가지고 이 부분을 같이 만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시니어 니즈를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만족도 실제 사용했을 때의 만족도가 어땠는지 그리고 그걸 실제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이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살고 있는 일부 그 일반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쪽으로 지금 되고 있고요. 지금 핵심적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현장으로 가가지고 함께 만들어가는 거가 됐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성공을 하게 되면 어르신들을 위한 것이 되게 되면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도로를 어떻게 안전하게 만들 것인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 이 주택을 어떻게 하면은 어르신들의 친화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인지 그 기반을 만드는 곳으로 여지를 열었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알겠다시피 여러 가지 이제 민산학연관의 협력 모델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잘 만들어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남 고령 친화 체험관이 그 플랫폼의 기반이 되는 곳으로 한 축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보건소가 붙었습니다. 공공적인 부분이 붙은 거죠. 그리고 중원구의 치매 안심센터가 붙었고요. 그리고 을지대학교 간호학과가 붙었습니다. 이 간호학과들도 저한테 몇 번 연락이 왔어요. 당신들이 지금 자원봉사자 이게 한번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꾸준히 뭔가 해볼 수 있는 부분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간호사들도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도 뭔가 함께 해볼 수 있는 그 여지를 만들었댔고요. 자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사랑과 그 선행이라든지 아니면 오퍼스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제 살고 있는 공간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리빙랩을 해볼 수 있는 여지를 만든 거죠. 지금 리빙랩은 다양한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하는 거는 몇 가지 사례일 뿐이고요. 근데 이제 한번 만족도를 한번 볼까요? 보시면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관련된 참여자들이 응답이 나왔는데요. 정말 이게 그 생활에 도움이 됐습니까? 했을 때 어르신들이 그렇다가 거의 과반이 넘습니다. 그리고 또 자원봉사자들의 만족도는 더 높고요. 그리고 생활관리사, 참여기업, 참여기업의 만족도를 한번 보십시오. 100%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한마디 말하면 참여기업이 굉장히 강력한 툴로서 리빙랩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책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리빙랩은 여러 곳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핵심적인 부분은 지금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2030년, 2050년을 바라봤을 때 지금 하고 있는 산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이 바뀌게 됩니다. 그게 이제 리빙랩이 한 축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이 소위 사회적 도전 과제라고 표현되는 지금 코로나를 보면은 사회적 도전 과제가 바로 우리가 당면한 문제구를 인식하게 되는데 이것이 새로운 하나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걸 통해 가지고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면서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구나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그동안 기업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외시했어요. 돈 했죠. 경제적 가치만을 왔죠. 근데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눈 감고는 이제는 안 된다. 함께 가야 될 부분이 있다. 그렇지만 아까 말했던 이례적인 CSR이나 CSV 어찌 보면 모양으로 아니면 데코레이션으로 머물러 있는 CSV를 이제는 뛰어넘어야 된다. 본질적으로 함께 가야 된다. 지금 하고 있는 업하고 연결될 필요가 있겠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는 기업의 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정부 역할입니다. 새로운 중장기 비전을 만들어내갖고 각 주체를 엮어낼 수 있는 네트워크 형성자로서의 정부 역할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지금 코로나에 우리가 잘 대응할 수 있었던 것도 정부 역할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금 조중동에서는 이런 정부 역할을 굉장히 무시하면서 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정부 역할은 굉장히 강력했다 보였습니다. 중장기 비전을 보였고 이제는 돈이 아니라 안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를 보여준 거는 어느 주체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거는 정부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부처를 엮어나가고 그리고 관련 정책 간에 엮어나가면서 그리고 또 중요한 건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도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걸 만들어내는 거는 정부 역할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리빙랩 관련돼서는 이거 관련돼서 그동안 했던 법제도 문제를 풀어나가고 그리고 새롭게 뭔가 패스트 트랙을 할 수 있는 이 부분을 만들어내는 건 정부만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공공구매를 만든다든지 그리고 새로운 정책 실험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은 정부의 역할만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저는 이제는 리빙랩은 이례적인 부분 그리고 정부 돈이 있으니까 해야 되는 이 부분은 이제 뛰어넘어야 된다. 이제 한 번 했던 거는 이게 하나의 인프라가 되든 그것이 기반이 되든 돼가지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민산 학용관이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절대 문제가 해결 안 된다. 저는 감히 오늘은 리빙랩을 그 기업한테 로봇콜을 했지만 정말 그 리빙랩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 그다음에 시민, 그다음에 기업이 함께 가면서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부분이고요. 저는 그동안 했던 우리가 지금 코로나에 성공했던 거는 사스와 메르스를 이어서 그런 경험이 기반이 됐거든요. 한때 한번 성공도 해봤고 한번 실패도 해봤는데 그것이 다 자산으로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오늘 이렇게 NU비즈가 있고 인라이튼이 있지만 많은 분들은 그 사례가 정말 작다고 얘기하셔요. 근데 작은 게 아닙니다. 그건 언제든지 스케일업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가 이분들은 새로운 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 애자이가 있지만 한국 애자이가 저는 항상 감동적인 게 있습니다. 원래 본사가 있어요. 그런데 자회사가 우리 한국에서 이런 리빙랩에 어찌 보면 본거지가 돼가지고 또다시 일본을 갖다가 가르치는 가슴 뜨거운 모습을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거로 지금 가고 있다 하는 거고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 건 이제 기업에 제가 로봇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리빙랩을 하면서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은 리서치 액티비스트 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또 하나의 활동가가 돼가지고 새로운 변화를 갖다가 흐름을 만들어가는 그 주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